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목요일 뉴욕 증시는 ECB의 빅스텝 단행 그리고 미국의 실업자가 증가했다라는 부담 요인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장중에 10%대 급등을 보이면서 기술주를 이끌었고 일제히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상승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어닝 시즌 이후에 안도 랠리, 상승 랠리가 지속되면서 국내 증시를 향한 훈풍에도 계속해서 기대감이 모이고 있는 상황이죠. 네,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는 것이 아니냐 혹은 베어마켓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 기대감들은 속속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굵직한 이슈들은 여전히 경기 침체를 가리키고 있기도 하고요. 어떻게 시장을 바라봐야 될지 들려온 소식들 정리하면서 이야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밤 사이는 하루 사이에 유럽권 이슈가 굉장히 많이 쏟아졌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 7월 13일 투자뉴스 7 방송에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증시가 지금보다 더 최악으로 가게 된다면 그 트리거는 유럽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라는 이야기였죠. 일단 최악을 좀 면할 수 있을지 들려온 소식들 확인해 보죠. 달러 움직임부터 저희가 인지를 좀 해본다면 코로나와 전쟁을 거쳐서 각종 물품 등이 부족해졌고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나타났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연준은 공격적인 긴축을 했죠. 하지만 그동안 ECB는 제로금리를 고수하는 등 상당히 완화책을 유지해 왔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로화는 약세, 달러화는 강세를 띄었었죠. 러시아의 가스 갑질, 그리고 유럽권의 경기 침체 우려도 그 맥락이었습니다. 그렇던 외환시장의 움직임이 반영했던 게 바로 달러 유로 페리티가 깨지는 움직임이었었죠. 하루 사이에 추가된 소식들입니다. ECB가 정책 발표를 했죠. 그리고 노르트스트림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이 유지보수 마치고 다시 공급 재개가 됐습니다. 이탈리아에선 드라기 총리가 재사임을 발표했고 폭염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이슈들이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쳐갈지 지금부터 들여다보죠. 일단 ECB 측에서는 11년 만에 금리를 올렸습니다. 인하 기조를 보인 이후 계속 동결해 왔었다가 제로금리를 고수해 왔다가 11년 만에 드디어 인상이라는 키워드가 나왔는데 시장에서는 25bp를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라가르드 총재가 그걸 시사했으니까요. 그런데 예상을 깨고 50bp 인상이 된 거죠. 라가르드는 물가 압력이 더 많은 섹터에 확산되고 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더 큰 폭의 전진을 해야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로존은 6월 CPI가 역대 최고치, 집계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 있고요. 발트 3국 같은 경우는 CPI가 무려 20% 수준까지 치솟아 있다라고 하네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건 경기 침체의 우려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유로존의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유럽권의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되는 것은 바로 에너지 때문입니다. 넘겨보시죠. 러시아의 에너지 갑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해드렸던 바가 있죠. 가스관을 죄거나 아니면 아예 막아버리거나 이 이슈로 인해서 유럽에서는 전기 단가가 올라가며 CPI가 급등을 했습니다. 이를 잡기 위해서 이번에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어느새 유럽에서는 전기 자체가 사치품이 됐던 거죠. 그로 인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조금 더 심화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왔던 어제 이 소식은 감지덕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넘겨보시죠. 러시아 측에서 가스관을 다시 풀었다라는 건데요. 기존 공급량의 30%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마저도 최악은 면했다라는 인식 속에서 감지덕지의 분위기가 형성이 됐고요. 유로화는 강세, 달러화는 약세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자, 일단락되는 에너지난에 대한 리스크 일부분입니다. 이건 또 언제 바뀔지도 모르고요. 어찌됐건 급한 불은 껐다라는 건데 다른 쪽으로 불이 붙고 있습니다. 바로 정치적인 리스크인데요. 이탈리아에서 마리오 드라기 총리가 결국 사임을 했습니다. 과거에 재정위기 소방수로 불렸었죠. 그가 ECB 총재로 있을 당시에요. 그랬던 그가 지금 이 시국에 사임을 한 것은 상당한 리스크다라고 시장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AP통신은 10년 전에 유럽 재정위기 악몽을 되살렸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작년도 이탈리아 국가 부채가 150%입니다. 재정위기 직전까지 갔을 그 당시가 127%였거든요. 이탈리아 상황이 지금 상당히 심각한데 이런 일까지 생겨난 거죠.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이 지금 높은 물가로 인해서 곳곳에서 파업이 일고 있죠. 이것을 꺼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역시나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의 공백기를 겪고 있죠. 10월까지는 정책 대응이 전무할 것이다. 우려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도 잡아야 되고 두창도 잡아야 되고 에너지난도 극복해야 되고 인플레도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정치적 공백이 생긴다라는 건 당연히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거기다 지금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로 떠오르는 건 이게 아닐까 싶어요. 폭염이요. 법적으로도 홍수나 지진과 같이 폭염은 재난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폭염과 가뭄, 산불이 지금 유럽을 불태우고 있죠. 47도까지 올라가는 곳이 생겨나고 있다고 하네요. 학교 폐쇄, 기차나 항공편이 취소되고 라인강이 말라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박 운송 차질이 벌어지고 있죠. 독일의 산업 생산량은 한 달 사이에 1% 정도 감소한 상황이라고 하네요. 일단은 러시아의 가스관이 재개가 됐고 ECB가 금리를 올려가는 상황입니다. 나름 리스크를 극복해 보고자 노력하고 있는 유럽권인데 이런 이슈들을 들여다보면 유럽 쪽에 투자하고 싶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유로화 약세 움직임은 또 나타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도 살짝 남겨놓고 가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 쪽으로 가보죠. 상황이 이런데 미국이라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분이 안 도와줍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 양성 소식을 또 전했습니다. 일단 백악관 측에서는 가벼운 증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틀 전이었죠. 바이든 대통령이 나 암 걸렸어 라는 표현을 하면서 또 엄청난 충격을 던집니다.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과거 피부암을 언급하는 도중에 시제를 실수했다라는 건데 이게 또 바이든 대통령이 워낙 말실수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또 치매 얘기가 살짝 흘러나온 거죠. 이 또한 지금으로서는 상당한 리스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고요.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 회복 추이도 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미국 장으로 가볼게요. 일단은 실적 호조로 인해서 잘 버텨내는 흐름이었습니다. 유럽권의 이슈를 소화하면서 하락권에서 상승으로 고개를 돌렸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1% 이상 상승하는 모습 확인이 됐죠. 다만 상승폭이 조금 제한됐던 것은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이 됐다라는 겁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이 계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투명이 제기가 됐고요. 발표된 지표들이 다 좋지 않았어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나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업, 컨퍼런스 보드 선행지수 모두 다 다소 부진하게 나오면서 여전히 침체 우려는 남겨뒀습니다. 종목별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반도체 쪽이 여전히 강합니다. 3거래 연속해서 거의 반도체 섹터 전 종목이 올라가는 흐름 확인이 되고 있어요. 최근 한 일주일치를 보셔도 상당히 분위기가 개선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 업종 지원 법안에 대한 기대 안고 있고요. JP모건에서는 ASML 실적을 보고 나서 장기 전망이 견고하다라는 표현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어찌됐건 반도체는 계속 달려가고 이것은 우리 시장의 호재성 이슈기는 합니다. 삼성의 투자 관련한 소식도 일단 하나 추가가 됐었는데요. 넘겨보시죠. 아직까지 크게 의미 부여할 사안은 아닙니다. 삼성이 20년 동안 250조 원을 들여서 미국에 투자를 한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반도체 공장 11곳을 신설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일단 텍사스주 감사관실에 삼성이 제출했던 세제 혜택 신청서가 공개되면서 이게 이슈화됐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삼성은 투자 보장이 아니다, 철회할 수 있다라는 여지도 살짝 남겨둔 상황이기 때문에 지켜봐야겠죠. 어찌됐건 이쪽 시장에 투자를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게 결국 장비주에는 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살짝 가져보겠습니다. 자, 끝으로 개별 종목 이슈들 한번 들어가 보죠. 섹터 이슈입니다. 악재에도 호재에도 조금 민감한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테슬라 실적에 엄청 강하게 반응을 보였어요. 증권가 곳곳에서 목표가 올렸고요. 테슬라가 10% 가까운 폭등 나옵니다. 리비안이 아마존을 위해서 전기 트럭을 출시한다라는 소식에 주가가 올라갔고요. 전기 트럭 얘기가 나오니까 니콜라가 덩달아 7% 뛰는 모습이죠. 포드는 감원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감원을 하고 돈을 아껴서 우리 전기차에 투자할 거야 이야기를 하며 주가가 2% 올랐습니다. 달러가 약화되고 경기 침체 속에 성장주 부각되며 빅테크 달렸고요.
유가 떨어지면서 에너지주 전원 하락했습니다. 실적 부진 이슈에 유나이티드 항공 10% 급락했고요. 매출 부진에 이 스냅이 시간외에서 26% 급락 움직임 나오기도 했는데 오늘 우리 장에 좀 반영될 내용들은 아마 이쪽 항공주 부진, 리오프닝주 부진 혹은 정유주 그리고 전기차 쪽이 될 것 같죠. 네, 맞습니다. 테슬라의 훈풍이 지금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로 어제도 국내에서 2차 전지 쪽에 전반적으로 이 섹터의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됐습니다. 네. 제가 화요일에는 시장 대비해서 2차 전지주 생각보다 대표주가 많이 좀 소외되는 모습이었어요. 얘기 드렸었는데 어제는 확실하게 배터리데이였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LG화학부터 5%대 강세를 보였고 이외 종목들 쭉 훈풍이 이어졌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 다시 돌아오고 있다고 하죠. 신한금융투자의 리포트 내용의 일부를 가지고 왔는데요. 외국인들이 7월 중순 들어서 지금 순매수로 전환을 했는데 일단 이거는 주가 낙폭의 일부분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외국인들의 지금 양손에는 반차 2가 들어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인데 외국인들의 7월 1일부터 21일까지 순매수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시면요. LG화학, 삼성 SDI, SKI 테크놀로지 등의 종목들 상위권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이 IPO 시장이 굉장히 침체 상태에 빠져 있었는데 여기에 활기를 불어주는 게 바로 관련 기업들의 줄지은 상장 소식인데요. 먼저 성일하이텍이 앞서 이 공모주 청약이 끝났는데 역대 최대 수요 예측 경쟁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1207대 2를 기록했다고 하죠. 청약 증거금이 현재 상반기에 증시에 쏠렸던 한 16조 원의 자금보다 훨씬 더 많은 20조 원이 몰렸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제 지인 중에도 참여를 했다는 지인도 있었고요. 이외에도 지금 이 성일하이텍의 바통을 이어받을 수 있는 관련 기업들이 어느 쪽에 있는지도 한번 일정과 공모가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앞서 제가 LG화학이 어제 5%대 강세를 보였다 얘기를 드렸었는데 LG화학 올해 1월에는 77만 원 선의 주가를 기록했었는데 3월 중순 들어서 43만 원 수준까지 쭉 빠졌다가 저점을 찍고 나서 다시 반등을 했지만 여전히 지금 이 고난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좀 긍정적인 소식들이 몇 가지 전해졌죠. 앞서 전해드렸던 소식인데 옐런 미 재무장관이 LG화학을 방문했다. 그래서 한미 배터리 동맹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슈. 그리고 또 계속해서 투자를 하면서 미국의 공급망을 현지화하겠다. 이런 의지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장에서 가장 큰 호재로 작용했던 게 바로 이건 것 같아요. 바이오 원료 적용 제품의 첫 수출 영향 때문에 어제 LG화학은 5%가 넘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때 고점까지 좀 멀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회복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삼성전자가 주가가 올해 들어서 좀 7월 들어서 7%가량 올랐어요. 그래서 6개월 내내 삼성전자를 팔던 개인들이 처음으로 사들이던 개인들이 처음으로 삼성전자를 매도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7월 들어서 이 개인들, 삼성전자를 팔았던 개인들의 자금은 2차 전지 쪽으로 쏠렸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들과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차 전지주가 최근에 좀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빠졌었는데 증권가에서는 지금도 저가 매수 기회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진만쌤한테 화요일에도 저희가 여쭤봤었어요. 네. 그때 진만쌤이 얘기했던 게 셀 업체, 장기적으로 모아가기에 좋은 시기, 소재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본다 얘기 주시면서 단기 수익이 보장되는 쪽이다 얘기하셨거든요. 불과 이틀 사이에 좀 이런 시각의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나안가나도 확인을 조금 해보면 어제 현대차 실적이 거의 3조에 육박하게 영업이익 네. 발표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또 분명 기대감을 키워가는 요소가 있을 텐데요. 한번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현대차 고환율이라는 지금의 상황 그리고 좀 비싼 차들이 잘 팔리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그런데 어제장에서는 이런 자동차 대표주는 생각보다 시세가 그렇게 네. 크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워낙에 최근 일주일 동안 기대감, 잘 나올 거라는 기대감 속에 많이 올랐던 걸 아마 반영하지 않았나 싶고요. 어제는 자동차 부품주 쪽이 강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또 오늘은 현대모비스와 기아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정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어제장에서 이 정부의 자발적인 원격 수업 독려 속에 온라인 교육지가 급등했는데요. 최근에 코로나19 관련주 순환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 치료제, 그리고 진단키트, 그리고 최근에 전해드렸던 콜드체인까지. 이번엔 이쪽인지 어제 잠깐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탄력 받아갈 수 있을지 한번 전략 시간 되면 여쭤보겠습니다. 무슨 타임머신을 탄 것 같아요. 코로나 초반에 또 이랬었잖아요. 맞아요. 네. 키트주 돌고 뭐 치료제 돌고 콜드체인 돌고 이번에는 또 재택근무 원격 진료 관련한 종목들까지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내용들 다 포함해서 시장 자체에 대한 전망까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곧장 진만쌤 만나서 금요일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개장전 성공 전략 전에 저희 투자주 7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순간 코너명을 착각했네요. 진만쌤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진만쌤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 이거 위험하지만 그래도 버티면 괜찮을 거예요 하고 지난주부터는 시장 분위기 확 좋아질 겁니다. 당분간은 이라고 하셨어요. 이제 FOMC 앞두고 있잖아요. 다음 네. 주. 아직도 뷰 유지하십니까? 아니면 이제 슬슬 조심할까요? 뷰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궁금하시죠? 네.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 제가 이제 좀 불안했던 요소들이 좀 제거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FOMC가 오히려 호재로 작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제 저는 최근에 이제 50bp 이야기에도 나왔던 게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들, 이제 CPI 지수가 확연히 꺾였다. 즉 인플레이션이 너무 강하게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100bp는 사실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50bp가 오히려 적정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도 이제 50bp 확률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로 동맹국들을 좀 이제 조금 이제 어느 정도 봐줘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 100bp 올리면은 이제 지금 유럽이나 한국은 거의 죽어날 겁니다. 진짜 그만큼 이제 경제 시장이 무너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조금씩 부담을 느끼는 시기가 왔다. 거기다가 가장 악재였던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물가 지수들이 확연히 꺾였습니다. 정말 보시면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러시아에서 천연가스 살짝 열어주니까 이제 거의 천연가스도 폭락하고 WTI도 폭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렇게 따지게 된다면 오히려 걱정을 했던 FOMC가 오히려 이제 좀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그런 시장 국면으로 나왔다라는 그런 말씀과 함께 저는 이제 기존에 8월 이제 이 FOMC 이후에 살짝 밀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했는데 오히려 FOMC 이후에 탄력성을 더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랠리가 원래는 7월 말 정도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겠구나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네. 8월 정도까지는 충분히 베어마켓 랠리를 즐겨도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와 함께 이런 부분들을 이제 FOMC로 오히려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돼서 더 탄력성이 붙겠구나라는 그런 시장 뷰로 약간 긍정적으로 더 바뀌었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시장 뷰가 바뀌었습니다라고 화두를 던지셨는데 조금 더 좋게 보는 쪽으로 변화가 있으셨네요. 7월 말경까지 좀 긍정의 시각을 보셨다가 8월까지는 좀 이어질 것 같다라고 확대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들 점검해 나갈 거고요. 저희 주 3번을 진만쌤과 함께 하니까 혹시 뷰 변화 있으시면 또 얘기해 주세요. 자, 다음 섹터 가겠습니다. 미국에서 테슬라 비롯해서 리비안, 루시드, 니콜라 등의 전기차 쪽이 강했어요. 우리도 외국인들이 전기차, 2차 전지 쪽 종목들을 담아 나가고 있습니다. 좀 이슈들을 점검하면서 셀과 소재 쪽에 대한 뷰 변화 없으신지 점검할게요. 네, 사실 저는 아직도 아쉽다고 봅니다. 이제 에코프로비움이 이렇게 좋은 실적을 냈는데 이제 어제는 코스모신 소재가 이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좋았는데 좋자마자 바로 폭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니 도대체 실적도 좋은데 왜 도대체 매도 물량이 나오지? 좀 아쉽습니다. 아직도 저는 그래서 셀업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 이렇게 잘 나오는데 당일날 주가는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는 억울한다는 그런 이야기와 함께 그만 좀 이제 이런 좀 이슈들이 좀 오히려 좋으면은 예를 들어 테슬라가 어제 올랐던 이유는 실적이 잘 나왔다고요. 실적이 잘 나와서인데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시장 정상적인 시장 궤도에
올라주길 바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소재 업체들에 대해서는 지금 실적이 잘 나오고 전후방 산업에서 견고한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밀릴 때 당연히 모아가는 시점이 낫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에코프로비엠요? 네, 에코프로빔, LNF 같은 소재 업체들은 적어도 연말까지는 계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다. 왜냐하면 현재는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있기 때문에 을이지만 갑처럼 할 수 있는 이제 을들을 오히려 지금 또 이제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그렇게 얘기하면 셀업체들은 지금은 을 같은 갑이지만 아마 이제 수율이 잡히는 시점에서는 정말 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연말 정도까지는 배터리 3사들 기존에 제시드렸던 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모아가기 좋은 시점이다. 배터리 3사들은 현재 시점에서 충분히 모아가기 좋은 시점인데 아마 수익이 나기에는 그래도 좀 여러 가지 고난의 행군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오히려 단기 탄력성은 계속적으로 소재 업체 쪽으로 손을 좀 기울이고 싶고요.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2차 전지 소재라고 다 같은 소재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어제 실적이 완전히 좀 안 좋게 나왔죠. 아니 솔루스 첨단 소재는 뭐 5분기 연속해서 컨센 대비 너무 안 좋게 나와요. 네, 이제 그런 부분도 아마 갖고 계신 분들 깜짝 놀라셨을 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오히려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최근에 2차 전지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만큼 공장은 해놨는데 당장 수요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업력이 때문에 있는 쪽을 선택해야 네, 되는군요. 적어도 5년 정도는 이제 2차 전지 업계에 발을 들여놓은 업체들 위주로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대장들이 계속적으로 셀 거다라는 의견을 계속적으로 지금 제시드리겠습니다. 셀은 모아가자 그리고 단기는 대장 소재 업체들 네.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이야기를 주셨는데 셀 같은 경우는 LG 엔솔이 또 보호예수 물량 해제 앞두고 있어서 뭘 골라야 돼요? 저는 여전히 이제 삼성 SDI 쪽을 손을 기울고 있긴 한데 보호예수 물량은 여러분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들 많고요. 당연히 LG 에너지 솔루션과 LG 화학 두 종목 다 조심을 하셔야 하는 부분들이 많는데 보통 요즘은 당일날은 또 별거가 없고요. 그다음 보통 이제 2일 전부터 해서 물량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 LG 화학 물량이기 때문에 좀 나올 수 있는 물량은 제한적이지만 그럼에도 리스크가 있는 종목에 굳이 베팅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과 함께 예를 들어 LG 에너지 솔루션을 사고 싶었던 분들께서는 오히려 좋은 기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3번 나오니까 혹시나 이제 엔솔의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매수 타임이 오게 되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랜만에 이 종목도 한번 좀 해볼게요. 분리막 쪽이잖아요. 네. SK 아이테크놀로지요. 이 종목도 최근 들어서 외국인과 개인 수급이 조금 우호적인데 이거 사도 괜찮아요? 네, SK IT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SKC 막 같은 동박 라인이긴 한데요. SK IT 같은 경우에는 좋은 게 일단 SK온이 투자를 너무 많이 합니다.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안에서 이제 뭐 분리막에 대한 니즈는 계속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당장 실적이 이전에 있어도 뭐 필름 관련된 필름 부서들이 즉 메인 실적을 담당했던 부분들이 약세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블록 대비 여파도 있고 여러 가지 악재들은 어느 정도 다 나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저는 오히려 2분기 실적 발표가 마지막 악재 소멸 정도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충분히 모아가셔도 되고요. 한 10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 줄 정리. 셀 본다면 삼성, SDI 네. 난 더 좋아. 그리고 소재는 에코프로비엠과 LNF. 네, 대장으로 가야죠. 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세 종목으로 일단 추려서 여러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주의는 솔루스 첨단 소재와 같이 업력이 조금 짧은 막 이제 시작한 업체들, 실적이 안 받쳐주는 업체들 꼭 주의하자 얘기 주셨어요. 다음 가겠습니다. 자동차 쪽을 짚고 나서 저희 지만스픽을 공개할게요. 왜냐면 오늘 지만스픽이 종목이어가지고 네. 잠시 후로 미루겠습니다. 가나 현대차 기아 자동차가 난 탑픽이야 라고 최근에 계속 얘기를 하셨잖아요. 현대차가 또 실적 잘 나왔는데 뭐 역시나 최근 오른 것에 대한 부담을 살짝 종목으로는 주가로는 어제 보여줬어요. 그래도 여전히 탑픽. 네, 여전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좀 단단한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다. 이제 실제로 이제 어제 IR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감, 실적까지 더해지니 점상첨화인데 조금 아쉽죠.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잠깐 올랐다가 반짝 나는. 이제 어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저도 이제 그 기사를 보긴 했는데 발표 15분 전에 벌써 이제 기사가 돌았더라고요. 네. 공시가 나왔다가 사라졌어요. 네, 원래는 공시가 나오고 기사를 써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정확히 그 매출이나 영업이익도 맞춘 기사가
나오면서 좀 시장에 혼선을 준 그런 케이스인데 이런 케이스는 사실 앞으로 조금 자제를 좀 네. 이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경우고 무조건 공시 위반입니다. 공시 위반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좀 자제가 이제 시장을 좀 안 좋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없어져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럼에도 일단 실적만 보고 봤었을 때는 굉장히 좋았다. 시장 점유율도 좋았고 앞으로의 방향성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현대차는 앞으로 앞자리가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지금 아마 20만 원대에서 언제 오나 기다리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 조금만 기다려서 제가 구하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20만 원대를 주가를 유지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방향성 자체는 워낙 좋은 기업이라는 말씀과 함께 이제 실제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러시아 매출이 70%가 급감을 했는데도 실적이 이만큼 나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러시아 쪽 다시 라인이 재개가 된다면 충분한 프리미엄이 더 붙을 수 있고요. 오히려 지금 기아도 지금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과 함께 오늘 한번 기대해 보시죠. 오히려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도 좋을 수도 있지만 밑에 부품주들은 더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과 함께 오늘 뭐 데일리 관심주로는 부품주들도 충분히 관심을 가져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부품주 너무 많아요. 네. 줄여주세요. 네, 저는 화신 제일 좋아하고요. 화신. 화신이나 SL 같은 두 종목 굉장히 한번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한번 부품주 보시는 분들은 화신이나 SL 나는 그래도 매매를 조금 이제 조금만 하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기아나 현대차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모아가셔도 되는 구간이니까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창희 대표님과 진만쌤이 저희 투자뉴스 7 전략을 채워주시는데 어떻게 두 분이 자동차 쪽에 대한 의견은 동일합니다. 현대차, 기아, 화신, SL 똑같이 꼽으셨거든요. 이 종목이 가져야 될 텐데 저희 코너에 또 하나의 짐이 될 것 같네요. 어찌됐건 20만 원에 계신 분들 제가 구하러 갑니다. 이 말이 굉장히 힘이 됐습니다. 자동차 쪽 살펴봤고요. 이제 진만 스픽 가보죠. 너무 싸다. PER 5배 이하 저평가 기업 탑3. 줍줍이라는 표현 있었잖아요. 네. 요즘엔 좀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많이 못했는데 이 줍줍할 수 있는 종목들인 거예요? 네, 줍줍할 수도 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저평가라는 거는 시장에서 소외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포인트도 있는데 뭐 한국에서 사실 PER 1 미만 기업들도 1에 근접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만큼 조금 소외가 될 수도 있지만 지금 베어마켓 랠리에서 대형주 예를 들어 반도체도 생각보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가지 밑에 있는 부품주들이나 장비주들은 잘 안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바뀌는 시간이 금방 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너무 싼 저평가 기업 3가지 가져와 봤고요. LX 세미콘, 주성 엔지니어링, HRS 좀 3종목 가져와 봤는데 보시면은 수치들이 다 너무 좋습니다. LX 세미콘은 지금 이제 ROE가 50%죠. 그만큼 굉장히 시장 점유율도 탄탄한 기업들인데 지금 이제 워낙 갖고 있는 위치가 좀 애매하다 보니까 지수에서 가지고 있는 위치가 조금 애매하다 보니까 낙수 효과를 못 받는다. 그러나 이게 시장의 뷰가 대형주에서 이제 중형주 정도로 이제 확 바뀌는 시간이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으로 담아가기 좋다라는 그런 말씀과 함께 에덱세미콘을 좀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주성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 돈 잘 벌고 돈 잘 쓰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주가는 이제 바닥권은 잡은 상황에서 굉장히 조금 이제 탄력성은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시장이 턴을 하는 순간 대형주 위주 랠리가 좀 마무리되는 순간에서는 이 주성 엔지니어링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말씀과 함께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HRS는 제가 이제 원전 관련주로 편입을 했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돈 잘 버는 기업입니다. 돈 잘 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워낙 갖고 있는 자산도 좋고 실제로 원전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원전 사업자 내에서 돈을 가장 잘 버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관련해서 한 번 정도 원전 이슈들이 또 한 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HRS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해서 3종목 한번 가져와 보시고 충분히 시초가 공략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X 세미콘, 주성 엔지니어링, HRS 돈을 잘 버는 회사인데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 소개해 주셨어요. 줍줍 가능하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 관심 갖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자동차 쪽 얘기 나눌 때 화신 말씀해 주셨었는데 화신 수익률이 한 19% 났었고 그 다음에 다시 얘기하셔서 또 15%가 났고요. 휴마시스는 뭐 저희 굉장히 큰 수익을 냈고 AS를 해 나갔던 종목이죠. 그리고 뉴도 있네요. 20%, SK이노베이션도 10%, 코스모 신소재, LNF 등도 언급이 됐었습니다. AS 필요한 종목 하나만.
한번 그러면은 이제 키트주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슈마시스 같은 이제 키트주도 어제 조금 급락이 나왔던 네.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쇼티지 관련된 기사가 조금 이제 우선적이기보다는 지금 이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검출이 조금 불확실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제 관련해서 그래도 단기 노이즈 정도가 마무리되고 여기서 아마 조정이 있으면은 아마 다음 파동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한 현재 구간에서 한 2만 원 정도의 신규 매수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저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한번 이제 정리를 할 구간이 네네. 왔다라고 말씀 정확히 드렸는데 그럼에도 한 번 정도 이제 아마 오늘 종가 정도에서 다음 주에 또 아마 확진자가 또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한 2만 원 초반대에서는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의미에서 한번 슈마시스 다뤄봤습니다. 그때 AS 어떻게 해주셨는지 기억나요? 이제 이익을 챙기고 또 확진자가 확 늘어나는 순간에 다시 한번 언급하겠다라고 하셨는데 네. 오늘 이제 그 시점에 대해서 살짝 얘기해 주신 거죠. 자, 무료 공개 방송 일정도 있습니다. 항상 금요일에 저희가 오픈을 하는데 이번엔 네. 토요일에 하시네요. 네, 원래 토요일 날 하는 거고 이제 저번 주는 좀 특수한 케이스인데요. 일단은 내일 13시에 하고요. 일단 요번 주 제가 정확하게 그래도 다행히 이제 맞춰가지고 이제 좀 시장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방향성이 나오게 됐는데 여러분 다음 주도 좀 궁금하신 부분들도 많고 네. 야, 이게 또 다음 주도 오르나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정확히 시장 맥점에 대해서 딱 말씀을 드리고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야 될지 한번 속 시원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3시에 딱 채널 고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13시 1시입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앞서 현대차 20만 원 구하러 갑니다 하셨더니 네. 지호 할미님께서 기다릴게요 이렇게 올려주시기도 했네요. 현대차 더 힘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 전략들 담아봤습니다. 진만쌤과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